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숭어 문재인, 망둥이 탁현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 이제 5월 6일이면 딱 사흘 남았어요. 제가 오늘 좀 탁현민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갖고 이건 뭐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탁현민이는 정말 충실이다 그랬잖아요. 야, 문재인이가 탁현민이를 만남으로써 이건 정치적 행운인 거야. 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정치 행위를 영상적 이벤트화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감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감성의 시대. 이 감성의 시대에 가장 적중한 게 탁현민 쇼야. 탁현민 쇼. 이거 인정해야 돼. 근데 윤석열 정권 당정청 인사, 특히 청와대 인사를 했는데 그런 기획 전문가가 전혀 없어. 한 명도 없어. 지금 탁현민이가 한 의전비서관 역할을 외교부 출신 그 통역관 김법일 씨가 하더라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의전비서관이 무슨 뭐 통역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통역은 딴 사람이 하면 돼.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른바 이미지 정치를 잘하면은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콧노래 부르면서 쫙 사라지는 그런 연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탁현민이에요. 탁현민.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건.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서 탁현민과 같은 이미지 코디네이터가 한 명도 없어. 김건희 여사가 내조를 한다? 아니, 내조를 했는데 아직도 윤석열 당선인은 이 목에 손가락 들어가는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더라. 아직도. 전혀 그런 이미지가 없는 사람. 응? 근데 탁현민이가 그런 이미지 코디네이션에 탁월하다. 기획에. 대통령의 행위를 이른바 영상화하는 거지.
그 문재인과 경우는 다르지만 쓰면 레이간 대통령의 그 탁월한 연기력, 이건 뭐 컨텐츠가 있는 연기력이죠. 레이간 대통령의 그 연극이라는 건. 자, 그런데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문재인이가 완전히 기고만장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만이 닭벼슬처럼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탁현민이가 말해 계속 논쟁을 일으키는 거야. 처음에는 충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속셈이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문재인에 대한 충성심, 이게 넘쳐가지고 내가 문재인을 지키겠다, 호위무사다, 이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딱 이게 보니까 이 친구가 야심이 딱 보이는 거야. 지금까지 탁현민이가 계속 시비 걸었잖아.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이전한다고 하니까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유퀴즈 출연했을 때 이거 뭐 우리는 왜 안 됐느냐? 뭐 TVN에서 왜 이랬느냐? 그렇게 그러면서 뭐 문재인 누가 걸고 넘어지면 물어 뜯겠다. 이게 딱 보니까 막판에 문재인이가 뜨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해 가지고 지 인지도, 지 이름값 올려 가지고 2024년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 이게 지금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자가. 네?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 따라다니는 참 그야말로 이미지 코디네이션 담당 넷인 줄 알았는데 넷이. 알고 보니까 이자가 그야말로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 뛰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국회의원 나가려고 이러는구나. 김경수님 주접이네. 정말 이자가 주접을 떠는구나. 아레스님 글쿤. 그렇죠,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노골적이고 야비하게. 어제 말이죠,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는 게 무는 것밖에 없으면 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이상한가요? 이 친구가 이게 2024년에 국회의원 되려고 이렇게 지금 노이즈 마케팅 하는구나. 그게 딱 들어오네.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지금. 네? 기가 막히게 본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100% 맞을 겁니다. 네? 승초이님, 깜도 안 되는 게. 정말 이게 수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뛰는 것만.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탁현민 입장에서는 뭐 고민정의도 되고, 고민정의, 김의겸이도 국회의원 하는데 내가 왜 못 돼? 얼마든지 이런 야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탁현민이의 그 기획력은 알아줘야 돼요. 9일날, 그러니까 5월 9일이죠. 오후 6시에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 내외가 관저에서부터 그 분수대 정문까지, 청와대 정문까지 걸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6시면은
아마 그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이제 역광을 받으면서 그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이제 걸어서 나오는 거야.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이 쫙 줄을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밖에서 그 대깨문들, 그 다음에 전직 장관들, 그 다음에 뭐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막 울고 불고.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정말. 이거 탁현민이가 이런 건 대단한 거야. 이거 5월 9일 날 이걸로 한 건 해먹지. 그 다음에 5월 12일 이제 윤석열 취임식 끝나고 나면 양산까지 KTX 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양산까지 갈지 뭐 아니면 더 가가지고 그 진영역 노무현 그 봉화마을 거기 참배한다고 갈지도 모르지. 그러면 윤석열은 뭐 5월 9일, 5월 10일 또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스포트라이트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잔치상 버려놓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다 뺏기는 거지. 이야, 이 친구들 참 대단한 놈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참, 이게, 이런 걸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걸. 자, 6번째입니다. 박근혜와 여전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가석방, 마지막 가석방 결정을 했는데, 이 동아일보 취재입니다. 법무부 가석방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국정원장을 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그 세 분, 그리고 MB 정권의 국정원장을 하셨던 원세훈 원장 다 빠졌다는 거죠. 이 박근혜 정권의 그 국정원장 세 분,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내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는 잠깐 나왔다가 또 들어갔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8년, 9년을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지도부에 계셨던 분이 강원도 속초 교도소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실 때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마음속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최경환 전 의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 몇 사람 유명 인사를 빼고서는 오히려 이름이 덜 알려진 분들은 지금 전부 다 감옥에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내놓은 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습니다. 나는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마음이 변할 그런 인간형은 나는 아니라고 굳게 믿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불편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탄핵은 억울했고 나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 언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나는 딱 나왔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간도 쓸개도 없어가지고?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 탄핵을 이슈화해가지고 이게 탄핵이 최대 이슈가 될 경우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더 괘씸죄가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풀어주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정세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직 탄핵을 이슈화한다면 지금 여전히 감옥에 있는 그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오히려 언급을 하면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세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억울한 거라면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박 대통령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탄핵의 장본인인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이제 오는데 이들을 겨냥해서 탄핵을 정면으로 이슈화할 경우에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당한다. 어제 저한테 그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분 이야기가 이분이 80% 이상 형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60%가 이상만 맞추면 가석방이 되는데 무조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과 윤석열이가 결국 감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데, 그 키를 갖고 있는 문재인과 윤석열하고 맞선다고 해서, 맞짱을 뜬다고 해서 이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세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논리적으로 박 대통령이 왜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하게 이르렀느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반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윤석열이가 대구에 와서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고 얘기했을 때 박 대통령이 담담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라는 게 유영아의 브리핑이고, 언론에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도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자신 때문에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분명히 언급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문을 수용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난 해본 거야. 난 이게 100% 맞다고 봐요. 아, 우리 최 수장님은 오히려 반대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과 적대적 관계를 가져야만 오히려 윤석열이가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고 취임식장에까지 가게 되는 그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해본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만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적진을 향해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과 아니면 적진과 일정 부분 적장이 갖고 있는 그 포로들을 빼내리기 위해서는 그 적장과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화해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유리한 선택이 아니냐라는 그 판단을 나는 박 대통령이 하고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런 진심과 진정성을 갖고 윤석열과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화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취임식까지 마치게 되면 윤석열 입장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박 대통령이 주목해야 한다 이거야. 이걸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윤석열 입장에서 문재인이가 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나머지 그분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사면을 했을 때 좌파들이 벌떼처럼
공격할 거예요. 가만히 두겠어요? 결국 뭐냐? 윤석열 입장에서 여론과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론과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그분들을 풀어주고 사면하는 문제까지도 아주 원만하고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소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자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런 정치적 소환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잘 무시한다는 거야. 윤석열 마음대로 풀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헐령 풀어주고 싶어도 그걸 여론을 타면서 문재인처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소환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풀어주지도 못하고 겁먹어서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감옥에 처박아둘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아주 지능적으로 알아야 한다. 클라라 김님, 윤창중님의 깊이 있는 정세 분석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걸 혹시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고결하신 분이에요. 상대방도 고결한 걸로 고결한 인간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태생적으로. 여기에 넘어갈 수 있다. 네. 여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걸 유념하시라고 오늘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또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뭐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고 얘기해서 이 석고대자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이명박 탄핵 주도 세력의 재집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세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근본적으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절대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제가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12, 13분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습니다.